여러분,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순간 상대방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인간관계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자랑의 형태로 표현될 경우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상대방이 처한 현실과 비교하게 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최근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거나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속으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 쉽게 돈을 벌었구나, 혹은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최근 직장에서 월급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이번에 연봉이 크게 올랐어.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본인은 기쁜 마음에 이야기한 것이지만 듣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간신히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달에는 투자로 몇 천만 원 벌었어. 역시 돈은 돈을 부르는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악의 없이 단순히 자신의 성취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경제적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랑으로 들릴 수 있는 돈 이야기를 자제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타인의 상황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친한 사이에서 경제적 격차를 강조하는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과 공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투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어. 너도 관심 있으면 같이 공부해 볼래? 와 같이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나 이번에 몇 천만 원 벌었어. 진짜 운 좋았어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으로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성취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경제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며 자랑이 아닌 나눔과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나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학벌이나 직업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자칫하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느 명문대 출신이야. 우리 회사는 국내 최고 수준이야.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와 같은 말들은 본인에게는 당연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학벌이나 직업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거나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벌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의 자존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학벌이나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무심코 한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들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학벌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위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는 학벌과 직업이 개인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직업을 자랑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불편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를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듣는 사람은 이를 자신과 비교해야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나는 이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만족스러워. 연봉도 좋고 복지도 최고야. 라고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이 현재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이 격려가 되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학벌과 직업은 사람의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이야기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내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학벌이나 직업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너는 요즘 어떤 걸 배우고 있어? 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랑과 공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대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학벌과 직업은 개인의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랑하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 외모가 하나의 경쟁 요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가볍게 말한 한마디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요즘 살이 빠졌어. 진짜 다들 날씬하다고 하더라. 라든가 나는 원래 피부가 좋아서 화장 안 해도 돼.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말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모와 관련된 자랑은
특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마른 체형이 아닌 사람 앞에서 나는 살이 잘 안 쪄서 고민이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본인이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이 부러움이 아니라 자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원래 속쌍꺼풀이 진해서 화장 안 해도 또렷해 라고 말한다면 쌍꺼풀이 없거나 눈 화장을 꼭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비교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랑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외모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유전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얼굴과 긴 팔다리를 타고난 사람이 나는 그냥 원래 얼굴이 작아서 마스크 쓰면 남는 게 많아 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비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전혀 악의 없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기쁜 마음에 나누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모나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외모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요즘 피부 좋아진 것 같아. 뭐 쓰는 거야? 라고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혹은 너 오늘 옷 되게 잘 어울린다. 처럼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 이번에 5kg 뺐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너는 요즘 어떤 음식 좋아해? 처럼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대화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외모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씬한 몸매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체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 머리 스타일, 패션 감각 등 사람마다 자신이 신경 쓰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비교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랑보다는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복한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상이 즐겁고 만족스럽다면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연애나 결혼에 대한 자랑은 때로 부담이 되거나 불편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애 중이거나 결혼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이 무심코 하는 말이 솔로이거나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자친구는 정말 스윗해.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챙겨줘. 혹은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애를 하고 싶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는 왜 저런 연애를 못할까? 라는 비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 연인과 이별을 겪은 사람이라면 행복한 연애 이야기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찰떡궁합이라 싸울 일이 없어. 또는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라는 말들은 결혼 생활이 힘들거나 불행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관계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들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자랑은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단순한 자랑보다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상대방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또는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 너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애와 결혼 생활이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준에서 연애나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과 공유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연애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연애를 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어려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애와 결혼 생활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고 공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성장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배경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의 직업,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대단한 분이셔. 항상 나를 최고로 지원해 주셨어. 혹은 나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 라는 말은 본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경제 적사회적 배경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노력하며 삶을 개척해 나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배경에 대한 자랑은 상대방이 자신과 비교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나는 부모님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은 대대로 명문대를 나왔어. 라는 말이
학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자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셔서 나는 취업 걱정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나는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준 혜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성장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모님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너는 학창 시절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 처럼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는 질문을 던지면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나에게는 당연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나는 취업하기 전까지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라고 말한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했던 사람에게는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랑과 공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많이 챙겨줘서 항상 든든해.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은 워낙 성공하셔서 나는 힘들었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비교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준 혜택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를 알고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맥이 곧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좋은 인맥을 형성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맥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누구랑 친해. 나 이번에 유명한 사람하고 밥 먹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 와 같은 말들은 본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맥을 자랑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맥이 넓지 않거나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 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그렇지 못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았어. 내가 아는 사람 덕분에 쉽게 기회를 얻었지. 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맥은 개인의 능력과도 관련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환경과 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과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말은 때로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나의 인맥이나 지위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인맥과 사회적 지위를 보고 친해지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기반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공유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런 점이 인상 깊었어 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누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에서 얻은 배움이나 느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면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맥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경험과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경험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즐거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상호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친한가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경험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멋진 여행을 다녀오거나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명품을 손에 넣었을 때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이번에 유럽 갔다 왔어. 진짜 최고였어. 이거 신상 명품 가방인데 너무 예쁘지? 같은 말들은 본인에게는 단순한 경험 공유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행을 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는 부러움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품과 같은 고가의 소비를 자랑하는 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가방 이번 시즌 신상인데 매장에서 겨우 구했어. 이 시계 요즘 너무 핫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 따라 나는 저런 걸 살 여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나 명품을 구매한 경험을 아예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랑과 공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단순히 나는 이런 걸 가졌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공유는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고 배웠다. 와 같은 식으로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서 힘들었어. 여행하면서 이런 색다른 문화를 경험했어. 와 같이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품에 대한 이야기도
이 가방을 사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결국 샀는데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처럼 이야기하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과 의견을 나누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행이나 명품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 이번에 유럽에서 쇼핑 엄청 했어. 비행기 표도 비즈니스 탔지.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명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가기 전에 이런 걸 준비하니까 좋더라. 이번 여행에서 이런 걸 배웠어. 와 같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가격이나 브랜드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활용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가방은 색깔이 너무 예뻐서 오래 들고 다닐 것 같아. 라고 하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취향을 공유하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공감입니다. 여행과 명품을 즐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유와 자랑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7가지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랑보다는 공감과 배려가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